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유튜브 스타. 네. 우리 황 사장님과, 아이고, 저는 지금 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유튜브에 또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황 사장님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분위기 지금부터 많이 당황스럽네요. 원래 이래요. 목소리 같이 나오는구나. 네. 네. 이렇게 매경 공중파에서만 했었으니까 네. 거기서만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로 사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갑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에 있습니다. 네. 네, 함정남 차장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1편에서는 시황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최근에 지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좌 복구되고 있나요? 복구되고 있죠. 네, 오늘 보니까 조금 손실폭이 줄었던데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 반등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이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장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내 거는 조금 더디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조금 마음이 조금 더 조급해지고 장이 좋으면 내게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기다리면 모든 차례가 오는 그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까지 반등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3월을 좀 피하자라는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일제히 지수는 이제는 더 이상 하방은 없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속도의 문제일 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월의 하락은 연준의 극단적인 매파의 선회 여기에 우리의 폭락을 맞았던 것이었고 이번의 하락은 전쟁 리스크였어요.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긴축과 전쟁이라는 이 두 가지 이슈를 딛고 일어나는 쌍바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4월장까지는 장이 좋다라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주도주라는 것이 뜨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제히 지금 뭐 경기 민감주 오늘 반도체도 오르고 자동차도 오르고 여기저기 성장주 바이오까지 오르니 여기저기 키맞추기 반등이 일제히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일단 이 반등의 재미를 좀 톡톡히 누리시고 머지않아 주도주라는 것이 등장하게 될 텐데 아직은 잘 보이진 않는다. 맞아요. 네, 그래서 주도주는 것 같았는데 여기는 올라가니 좀 쉬어가고 하니 차례가 번갈아가면서 모든 섹터가 온다라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오히려 대응하시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단 시장에 뭐 다 알려진 악재고 조금 점점 더 소멸되어 가는 재료니까 네. 그냥 이거는 일단락 되는 거라고 시장에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도 마치 짜여놓은 각본처럼 움직이듯이 침공한 것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고 침공한 이후에 제재도 매우 빠르게 원래는 엄포를 하잖아요. 너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라는 스토리가 원래 전쟁 스토리인데 이번은 그렇지 않아요. 뚝딱 들어가고 뚝딱 제재하고 니네 제재할 거 알고 있었어 라고 해서 바로 금리 올리고 러시아는 중국과 손잡으면 돼 해가지고 그쪽에다 원유 수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조금 여기에서 대한 악재로 시장을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러시아가 서쪽으로 더 나아간다라면 굉장한 이제 또 한 번의 충격파가 되겠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러시아가 뜻대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단계가 맞는 해석이지 않을까.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 그 전망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악재는 주식시장에 다 반영됐다. 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MSCI 신국지수에서 러시아가 퇴출된다라고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뭐 8조 정도 유입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장 뭐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주는 의미가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는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오늘 그래서 바이오의 반등이 쇼커버링이 들어온다 라고 해서 지금 공매도 많았던 종목은 이 분위기라면 일단은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다 이 바닥에 있거든요. 충분히 바이오뿐만이 아니더라도 공매도 많이 맞아서 위에서 낙폭했던 종목들은 이번에 기회로 일제히 반등을 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정 종목 섹터에 너무 이렇게 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외국인이 매도 플레이를 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는 숨통이 많이
트일 수 있게 되는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쟁을 낸 입장이기 때문에 얻어갈 수 있는 거라고 뭐 땅 뺏는 거.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제대로 못했고 제재만 더 많이 얻고 러시아 보니까 거기 자국 내 분위기도 좀 장난이 아닌 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패권 이야기인데 글로벌 시대라는 게 뭐냐면 제조업의 분업화예요. 중국은 저가 공산품만 생산해내고 거기 싼 인건비로 저가 땅을 이용하고 어디는 뭘 만들고 어디는 뭐 바이오 강국 뭐 이런 것들이 분업화되면서 전 세계가 다 쪼개기 하니까 이제 공통으로 함께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 이걸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쉐일이 발견된 거 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만들어낸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으니 무역수지 흑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을 떠나가는 거죠. 전 세계가 미국을 떠나갔으니 미국이 생각을 잘못했다라고 한 거예요. 얘가 복잡한 거지. 그래서 바이든이 나서서 다시 첫 번째란 것이 공존할 수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이 1번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과정에서 푸틴은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니 맨날 미국에서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두 나라가 합치면 1, 2, 3, 4차 산업이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지들끼리 표현했잖아. 자기네들끼리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이제 핵협정에서 풀리게 되면은 중국의 원유 수입을 이란에서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란이 이제는 풀려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네들의 원유는 러시아에서 받으면 되니, 다 이거는 계산법이 러시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너무 많아요. 유럽의 천연가스 폭등했고 네. 유가 이제 110달러 넘어섰어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늘 찍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유가 100불 간다, 뭐 150불 간다 이런 전망들을 내놨는데 이게 진짜 기정사실화되니까 이게 여기에서 얼마나 더 갈지 이제 유가가 이 부분도 시장에 좀 포인트지 않을까 싶은데. 유가 100달러 시대는 우리는 경험을 해봤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가 100달러 시대였거든요. 우리 그때 죽는다고 그랬나요? 아니었어요. 그때 지수 차화정 랠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유가 200불 넘어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계속 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특정 자산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유한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그런 것처럼 끝까지 버티면 계속 우상향을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 시간에 이제 정점을 찍어내면은 이제 뭐 이런 큰 이것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짜장면이 7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7,000원이잖아요. 네. 물가 떨어진다고 짜장면 700원 시대가 올까요? 영원히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유가 100달러라는 것을 풀려버린 달러를 통해서 유한자산이라는 것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왜 그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산유국이 되면서 중동 국가들과 치킨 게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했던 것이지. 모든 경제활동이 정상화된다 한다면 유가는 100달러의 시대를 맞아들인 것을 우리는 이제는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역사적 정고점도 넘어갈 수 있는, 돈이 이렇게 풀려서 화폐 가치가 휘죽하게 됐으니 유가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물가라는 것은 올라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테슬라가 차값을 떨어뜨린다고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퇴출시킨다고 그랬어요. 상장 폐지시켜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물가라는 게 올라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최고 수혜는 주식이에요. 그래요? 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 올라가고 고부가치 제품들이 계속 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 우리는 허득잘 놀라지만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거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뭐냐면 인건비 인상이에요. 이 부분이 녹여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연 녹여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시대가 겪어내야 될, 이제 이 전 세계가 만들어내야 될 관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료주들이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 옥수수 가격이 올라간다, 콩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사료주들이 올라갔잖아요. 사료주들이 왜 올라갔냐면은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해서 죄송해요. 근데 좀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료주들이 왜 올라갔냐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료비도 오를 것이다. 그런데 사실 오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원가만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죠? 네. 악재인데 마진이 축소되는 거죠. 마진이 축소되는 오히려. 거잖아요. 사료비는 정가를 시켜야지만 좋은 건데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사료비가 막 올라가요. 왜냐? 사료비는 정가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료가 없다고 돼지들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돼지고기 가격이 나중에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료비는 정가가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최종 싸움은 돼지고기 파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최종 싸움을 하는 거죠. 마진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 유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같은 100% 원유 수입국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신흥국들이 좋아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한 다음에 중간재를 수출해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전 세계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인건비 상승을 만들어야 돼요.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 그 번 돈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이 가격이 오른 핸드폰이 과거에 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이 당연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제품이 등장할지 모르겠어요. 자동차가 그런 일을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기어이 사야 되는 세상이 되면 이것을 경기의 호황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좋은 거 아니야? 무조건 꼭 사야만 하는 것들. 그 지금은 다 좋은 거니까 어디가 주도주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인건비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땅 파고 공사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인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공약 1번 인프라 투자했는데 인프라 투자 안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땅 파고 공사할 수 있어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반도체와 자율주행. 왜냐하면 미래 성장에서 핵심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만드는 건 얘네가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30%는 경기민감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알죠. 네. 경기민감주 좋아해요. 그렇죠. 제가 경기민감주 좋아하거든요. 경기민감주 빠야. 참 신기한 게 대박은 다 거둬놨었어요. 제가. 이상하게. 다른 종목들도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대박이 나면 큰 대박을 먹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랑 그래서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석유화학 쪽은 중국에서 공급 과잉 이슈가 있어서 지금 조금 가장 뒷단에 있어요. 정유주가 올라가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유가 상승, 그 다음에 원화 강세. 근데 지금 원화 강세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쪽짜리 있고. 그런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랑 함께 묶여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은 이왕 살 거면 이걸 이 자리에서 사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주도주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주는 저는 거의 탑픽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뭐가 주도주는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겨울이 너무 추워서 손발이 얼어붙고 동상이 걸려서 꽁꽁 싸매고 있지만 기다리면 봄이 오고 꽃이 피듯이 그것을 기다리고 투자를 해야 됐다. 유가 100달러 우리나라의 악재지만 악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좋아하는 종목 얘기는 2편에서 마지막에 너무 궁금하게 만들었어. 사고 싶었거든요. 뭐가 사고 싶어요? 경기민감주 네. 사고 여기 약간 성장주 충이에요. 여기는 네. 성장주 바야. 네. 그러면은 2편에서 저희가 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편에서 만나요. 네.